긴급 특별대담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체포 소식으로 정말 다들 놀라고 충격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 뭐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쯤 하면 막가자는 것이죠. 이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정부가 하는 게 이제는 이쯤 하면 막가자. 그래서 그 본인들의 본색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그 해당 기관장이 그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그 듣는 거는 일종의 의무 같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 못 간 거를 다 알 텐데도 이 짓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그 임무영 변호사 네.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이 올렸던데요. 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출석 요구를 6번 했다고 하는데 6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7일은 2차 저차해서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 못 한다고 그 전에 팩스랑 다 보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되자마자 이걸 한다는 거는 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지 이게 영등포 경찰서장의 독단적인 판단일지 네.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건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이 일종의 야권 인사들 단합하는 것이 정도를 넘었다. 이게 독재국가 아니면 뭡니까? 네. 이게 공안국가 아니면 뭡니까? 정말 이 신공안 정국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제도로서도 모든 제도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이제는 현실에서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전 조금 이따 영등포 경찰서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요.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 뭐 조배숙 의원, 뭐 김장겸 의원이 갔다 그러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갔다 그러는데 또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이곳저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법천지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지금 그리고 뭐 아니 체포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범죄 사실도 도대체 이것이 범죄 사실이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아요.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네, 하는데 네. 선거는 아직 확정되기도 전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불출석 이유로 해서 이렇게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네. 도저히 무법천지 나라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저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신데요. 결국 법사위 간사를 못 맡으신 거죠? 절대 안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 무법천지가 국회 무법천지부터 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네. 작년에 이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몽땅 깔고 앉아서는 네. 민주당으로서는 국힘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법사위 간사 뭐 국회법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사가 뭡니까? 우리 팀 주장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 팀이 우리 팀 주장은 여기야. 그러면 그래 하고선 알겠습니다 받아주는 거지. 하고 사실은 박수 치고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회법에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세상에 국회 역사상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하고 네. 그것도 개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역사는 없습니다. 진짜 추미애 법사위원장답죠. 역사에 없는 일을 이렇게 벌이고 있으니까. 추미애라는 자를 오랫동안 국회에서 보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법사위원장으로 법사위원으로 이렇게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보시니까 진짜 어떠세요? 진짜 같은 상임위에서 해보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하고 그저께 행사장에 앉아서 네. 아니 좀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했더니 우리도 아무도 못 말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정청래 위원장이 아주 나쁜 거를 처음 시작했죠. 의원의 입틀막. 의원들한테 경고 주고 퇴장을 명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떤 의원이 그 퇴장 명령에 따르기도 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회 역사상 무슨
정말 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은 그 의원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 최루탄이래 투척한 그런 사건 그런 자가 같은 거 있었지. 예. 있으면 진짜 퇴장을 명하고 이 뭐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런 유례가 없는데 거의 아시잖아요. 떠드는 사람 칠판에 적듯이 메모지에다 이름 써놓고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이면 퇴장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예, 떠들지 말라고. 그 완전 그러고. 줄반장 수준으로 상임위를 운영을 했네.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 원저 추명 중에 김영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지금 이 정청래 추미애 때문에 큰일 났다. 근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정청래 추미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저쪽도 이제 상황을 좀 아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아시다시피 어쩌면 그동안의 그 상황, 지금 이들이 국회를 얼마나 무도하게 한 거를 사실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추미애 위원장의 이 행태를 보면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아 이게 국회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멋대로했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회에서 원래 손 들고 표결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 손 들고 표결하는 거는 바로 강행 통과, 날치기 통과를 말하는 거였고 예. 그게 19대, 20대는 12건, 7건 있어요. 4년 동안.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1년 넘었잖아요. 제가 9월까지 통계를 했는데 지금 이 추세로 하면 4년 동안 600건을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600건. 그건 뭐냐? 600건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를 예. 하나도 존중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는요. 네. 국회 법사위원장 뺏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자리를 저희가 차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하고 적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이 아니라 아예 신용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 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청래 추미애랑 이재명이가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저는 굿캅 배드캅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 계신 게 아니죠. 어허. 대통령이 많더라고요. 대통령실 안에도 그림자 권력이 있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예. 이준석 위원장 막 체포하는 게 예. 지금 원래 추석밥상에 존엄 김현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존엄 김현지 가리려고 하나? 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존엄 김현지 보신 적은 있어요? 전 못 봤죠. 진짜 존엄인 모양이네. 못 봤죠. 그 존재도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어떻게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뭐 좀 숨기려고 하면은 딴 자리로 보내야지 어떻게 일 부속실장으로 보냅니까? 뭐 저 옆에 안 두면 안 되는 정말 진짜 저는 권력과 경제 모두의 공동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네. 뭐 대장동 아파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또 뭐 재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들도 많던데 예. 그럼 결국은 옛날에 변호사 성공보수 그때 성공보수 2천만 원. 네 받은 것도 있다는 그것도 거 뭐 아니에요? 김현지한테 받으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 권력 공동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뭐 비서실장이 했던 인사를 어떻게 했다는 둥, 뭐 장관이 했던 인사를 어떻게 했다는 둥, 질책했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권력도 공동체, 경제도 공동체.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뭐 하여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김혜경이 세요, 김현지가 세요 그러시거든요. 그건 저도 아니 모르겠습니다. 경제하고 권력 공동체면은 김혜경보다 김현지가 좀 더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아니 강훈식이 지가 실세라고 막 나섰. 그냥 우리 그저 웃지요.
그죠, 아니, 그죠. 아니 누군 뭐 집권 세력 안 돼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김현지가 어쨌든 당장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예.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 역할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파헤칠 것은 파헤쳐야 된다. 네. 그것이 결국은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많은 국가의 부작용과 폐해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거를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국감에 안 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몇인지 뭐 하다못해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전공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네. 총무수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의 수석급이잖아요. 네, 예. 대통령의 인사 대통령실에 인사와 예산을 전부 이 사람이 한다는 거고 지금 제1부속실장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잠자는 이재명이 깨우러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네. 뭐 보니까 무슨 인터넷에 무슨 나름 뭐 있잖아요. 그 네. 인터넷 필명도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그래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해경궁 김 씨가 이 사람이었나? 해경궁 김 씨는 저쪽 맞는 것 아, 같아요. 그거는 저쪽이에요? 최근에 저 김혜경 여사 이명이 왔다니까 이거 저 존엄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러신 거냐고 막 그런 농담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이 많이 오니까요. 뭐 김혜경이도 스트레스 많겠죠. 예. 아 오죽하면은 그 멜라니아 옆에 자리 만들어 놨는데도 그걸 안 가고 딴 데 갔겠어요? 아유 진짜 창피한 외교였어요. 아 참 그거는 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멜라니아 여사 부분은 뭐 본인은 그 다음 일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전 그거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게 예. 아니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주최한 만찬에 대통령을 안 갑니까? 예. 그러면서 가서 만난 사람은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밥 먹느냐고 안 가셨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관세 협상이 안 되니까 뭐 이 틈에 튕겨본다고요? 145개국 정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지금 처음 대통령 됐는데 가서 인사라도 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조금 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인사하면서 외교가 그거에 외교 출발 아닙니까? 그걸 안 가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한 일이라고는. 그 지금 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외교로 갔는데 지금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은 막 버티면 되는 줄 알고 지금 이거 버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뭐 이제 뭐 반미 현미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자신들 국내 정치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경제 꼭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25% 하면은 현대자동차 버틸 수가 없어요. 예. 뭐 자동차뿐입니까? 근데 25%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잖아요, 네. 지금. 근데 25%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 그냥 무시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확대 정상회의 때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었단 말도 있고요. 종교 탄압, 정치 탄압에 네, 관한 그 메시지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뭐 오해가 풀린 것처럼 얘기했다고 말하지만 전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메시지가 발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는 이 관세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우리가 딜을 해야 되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준숙 위원장 잡아가고 그러면 네. 거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그렇죠. 관세 협상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우리
현대자동차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그 현대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GM도 2027년까지만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GM도 도망갈 거고요. 예. GM이 철수하고 나면 경남 쪽에는 완전히 산업이 망가집니다. GM 협력업체가 1,000개입니다. 1,000개.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하고 정동영이가 뭐 서로 뭐 경쟁하듯이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뭐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됐다. 뭐 인정해야 된다. 핵동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이 하고 정동영이가 서로 막 하고 있어요. 두 개의 국가론까지 예. 시작해서 지금 서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니까 네. 이제는 핵군 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북한 핵이 마치 본인들 핵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러고 있는데요. 뭐 전시 작전권도 뭐 전환이 아니라 뭐 환수가 아니라 부활이다. 뭐 부활인가 복귀인가 뭐 이런 얘기했죠.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 진짜 미국 측에서 당연히 오해할 만한 얘기고요. 예. 이 지금 대한민국이 핵 균형이 이렇게 깨졌는데 아니 무슨 자신으로 무슨 이유로 저렇게 얘기하는지 결국 그들의 본색 네. 경북 주사파의 본색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봅니다. 그게 진짜 목표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검찰청은 이제 내년 10월 2일이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경과기간이 이제 1년 있는 건데 이미 사실상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파견 검사들이 다 돌아가겠다. 우리는 내가 검사 1년이면 이제 수사도 못 하는데 미제 사건 남겨두고 싶다. 뭐 이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검사다운 이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집단 항명이다 이러면서 징계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막 이런 협박까지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또 그 특검까지 찾아갔죠. 네. 찾아가갖고 뭐 하소연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받아냈죠. 아니 검사들 입장에서는 예. 친정에 불났는데 시댁에 와서 설거지하라 그러는데 예. 하겠습니까? 그렇지. 정말 저는 검사들이 그 검사 임명할 때의 선서문을 다시 읽어보고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가려면 이문정 검사 가서 수사해라 특검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임원정이 가서 해라 그러죠. 그만큼 왜냐면 뭐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 해체해놓고 지금 이 나머지 하나도 결정 안 하고 마치 뭐 검찰이 말 잘 들으면 보안 수사권 줄까 말까 하지만 결국 그들 입장은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겠다. 그렇죠. 예. 검찰이란 조직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마해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들이 혹시나 무슨 자비가 있을까 하고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를 본인들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입장에서 검찰청을 다시 부활을 시키려면 열심히 국민의힘 지지해서 국민의힘이 정권 다시 잡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것들이 권력 잡고 있는 한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결국은 제일 무서운 게 민심이니까 네. 그들도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속도 조절 내지 이런 거 하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여기 우리 나경원 의원님 말씀 쭉 들으면서 빠루 사건을 뒤집어 써서 나경원 의원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뭐 지금도 저들은 예. 이 좌파의 특색이 절대 사과 안 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빠루는 저들이 들고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의안가 앞에 문을 뜯으려고 들고 온 건데 거기에 예. 박찬대 의원이 지휘하는 사건 사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끝까지 이제 이거 봐라 너희들이 문 뜯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빠루 들고 설쳐댄 건 나경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바로 무거워서 드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압수했다고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뺏었다고 이걸 보여주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죠 그랬고 들어서 제가 25초인가 들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카메라 향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뒤돌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준 사진. 예. 아 진짜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저들의 거짓말은. 근데 2년 구형 받으셨나요? 예, 이번에 2년 구형 받았는데요. 그럼 뭐 11월 20일에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상태네요, 지금? 뭐 그렇게 뭐 저쪽 민주당 의원들 막 떠들대요. 법사위에 앉아서 전부 쇼츠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이 들어가야지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나 봐요. 모든 발언에는 나경원을 집어넣고 뭐 소리에 고함고함 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민주당 쪽 좌측 유튜버들이 만든 네. 거에 보면 온갖 조롱이 많습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도 가서 거기다도 좀 댓글 좀 다시면 어떨까 하는 정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조롱을 해도 지들이 거짓말 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팩폭하는 누구 막 이러면서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건에 있어서 이 법적으로 보나 뭐 그게 사건이 뭐냐면 하루에 2명의 의원을 바꿔치면서 네. 패스트트랙에 올린 겁니다. 그래요. 사보임 해가지고. 예, 예, 그 그것도. 사보임이라는 게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는 편법으로 한 거고요. 거지, 편법. 불법으로 한 거지, 국회법 사실. 읽어보면 저희는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을 예.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거 했고 또 거기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제가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우리 당이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작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는 그 보수 정당이 절대 과반수가 안 되게 하는 법이 연동형 비례제다. 아하, 그래서 예. 저희가 강력히 반대했던 거고 공수처법 역시 지금 검찰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하명 수사처 만드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극렬 반대했었고요. 뭐 만약에 이 판사가 이 강한 형을 선고한다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지금도 민주당이 이렇게 마치 정말 이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소리라도 좀 지르자. 네. 앞에 가서 국회의장석에 가서 항의를 하자 그러면 걔네들 딱 말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좀 주춤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내가 주춤하게 되지. 할 거 없다.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 피켓을 여기다 붙여놓고 하는데 그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물건이니까 띠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민주당 행안위에서는 네.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붙이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들 멋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뛰겠다 그랬더니 국회 경위를 불러요. 추미애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예. 하니까 그때 우리 당 의원들 4명 앉아 있었는데요. 네. 13명의 국회 경위가 와서 한 명당 3명씩 애워싸는 거예요. 이게 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죠. 이거 다 예.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당 의원들이 그래도 가만히들 계시더라고. 아이고, 네, 그래서 참. 제가 요새 간사 열심히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권 발동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뛰라고 해서 2개월 왜 뛰냐 이거 우리 정책이다. 그랬더니 안 뛰었다고 3번 뛰라 그러더니 퇴장하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은 발언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의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권이 있어요. 근데 입을 틀어 막으니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형사고발해 버렸습니다. 아, 잘하셨네. 민사 소송도 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 헌법재판소 보내봤자 이 헌법재판소는 완전 예. 좌파 재판소가 돼갖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러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요, 뭐 이렇게 아마 잠깐 보시니까 그냥 이게 다 국회법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툭하면 국회 선진화법이래요. 추미애 위원장도. 근데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의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권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법안이나 이런 걸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냐면 우리 당 의원 1명, 민주당 1명 하고 나서는 토론 종결권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냥 토론을 종결시켜버려요. 아니 의원들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참.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 그런데 저는 저희가 필리버스터가 법안까지 쟤네들이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24시간이라도 보장된 게 필리버스터 하나인데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건들면 저희가 정말 배지를 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회에 있을 이유가 필리버스터 없습니다. 제한하겠다는 법을 저것들이 지금 네, 그게 강행하겠다는 굉장히 큰 것이니까.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네.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들이 민생 법안 운운하면 야 그것도 하루 지나면 다 통과돼 그렇지. 하면서 예. 우리가 뭐 이거 할 거 없습니다. 네. 모든 법안에 민생 법안에 모든 법안에 하겠다 그러면 네. 자기들이 사실 정부 조직법 바꾼 거 후속 법안도 180 몇 개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들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사위원장이라도 뺏어 와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쟤네들 우리하고 얘기 하나도 안 하는 아니 그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갑자기 좀 답답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내 전략이잖아. 원내 전략, 당 전략이죠. 그렇죠. 제가 작년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몽땅 쟤네들이 가져간다 할 때 우리 롯텐다울에서 일주일만 농정하자 그랬는데 제가 네. 4년 쉬다가 막 들어왔잖아요. 영이 안 서더라고요. 제가 뭐 5선이지만 간사례도 해야 돼. 뭐 예. 요구가 왔길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네. 뭐래도 이걸 좀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장동혁 지도부 후에 장내외 병행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장내외 병행 투쟁을 하면 잘못하면은 역량 분산이지만 잘만 하면 요즘처럼 잘만 하면 이게 정말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뭐 지금까지는 아직은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얼마나 호응해 주시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서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사실 이번에는 제가 지도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기도 했지만 그 대신에 저는 전적으로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도와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마음으로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너무 거침없이 지금 본색을 친중, 친북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도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예. 우파 시민들은 우파 시민들의 자리에서 또 고성국 박사님 고성국 박사님 자리에서 저도 저의 자리에서 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친중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인 무비자 예. 얘기했더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얘기하더라고요. 혐오 발언 뭐 이런 혐오 그래요. 조장 예. 뭐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마워해야지 웬 혐오냐 그러는데요. 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져온 폐해 뭐 이미 1년에 한 400명씩이 불법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법무부 뭐 국가 그 기록원이 완전 파괴돼 갖고 이거 복구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자. 연기하고 점검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법무부 첫날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네. 에러가 생겼으니까 이름만 쓰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체류지도 안 쓰고. 체류지 없이. 체류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사라졌을 때 추적조차도 안 되는 못하죠. 거잖아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일을 벌리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 반일, 반미,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저들의 특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지금?
그 갈라치기하고 상대방 국가와 국민을 아주 혐오스럽게 인종적으로 차별하면서 공격해 대는 것이 그동안의 종북주사파의 실체였으니까. 예, 그렇죠. 자, 저는 사실 이제 나경원 의원님하고 말씀 좀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예전에 자유한국당 때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장애투쟁했던 적이 2019년 예, 광화문 그때 그때잖아요. 저희 잘했죠. 그래서 네. 조국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원내대표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이 원내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 중에 원외 투쟁, 장외 투쟁과 원내, 장내 투쟁을 진짜 제대로로 했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뭐 당 지도부에는 포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일의 그 영향이라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은 지금의 국민의힘 사실은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지도부가 굉장히 젊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는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장도 맡았습니다. 아, 저는 내년 선거할 때요. 예. 패션 우파들은 저 공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허.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광역이든 기초든. 근데 그 자리를 본인의 그 세력 근거로만 쓰는 거예요. 우파의 세력 근거로 써줘야 돼요. 그렇지. 예. 근데 이 패셔니스타들 우리가 가장 문제가요. 저는 사실 우파 시민과 우파의 보수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새거 좋아하고 중도 타령하는 겁니다. 중도는 정책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새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정치도 프로페셔널인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자꾸 아하.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스가 계속 반복이 됐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늘 새 사람 나오면 좋아해서 전부 글로들 가시더라고. 그리고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서고 돌아서고 또 저는- 배신당하고.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 가만히 뭐 꼭 있는데 이준석이 한동훈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땐 또 다들 열광하셨잖아요. 맞아. 제가 한동훈한테도 떨어지고 했는데 뭐 제가 굳이 아이고, 얘기 안 참.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특정인을 얘기 안 하겠지만 네. 뭐냐면 지방선거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단체장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지금 단체장 하면서 제대로 했는지 한번 다시 볼 거고요. 네. 앞으로 당성에 대한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지방 권력을 잡았으면 뭐래도 하나 정말 하다못해 이벤트에 와서 노래 부르는 가수라도 우리 우파 연예인 좀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 자리에 가면요 오히려 옛날에 제가 어느 단체장 행사에 갔는데 홍보대사라고 왔는데 소고기 그 사건 때 방어권 청산가리 때? 먹고 죽겠다는 연예인이 거기 홍보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이게 예. 하나의 예고요. 예컨대 김어준 서울 교통방송 같은 예. 거에서 뭐 쫓아내고 이런 것도 어떻게 과연 누가 했느냐 이런 거 예. 다 봐야 됩니다. 그럼요, 누가 피를 그럼요. 묻혔느냐 예. 그런 거는 피를 안 묻히고 패션 우파처럼 해갖고 나는 이미지 좀 내 하면서 계속 자기가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아이고 참 아니, 시원하네. 저는 진짜 예. 지방 선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성을 잘 평가해야 되고 중도는 정책으로 잡는 겁니다. 옳은 정책으로 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방 뭐 기초 광역 단체장도 그렇게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우리 여의도 포차에 장동혁 대표 나와서 지방선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딱 한 가지 강조한 게 뭐냐면 당성이에요.
근데 저랑- 당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랑 그건 또 통하셨네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당성 없는 사람들은 시켜봤자 본인 좋은 거예요. 본인하고 본인 친구들 좋은 그 단체장을 왜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국민의 힘 때문에 됐는데 그래서 예. 저는 당성 평가를 해야 된다. 네. 그걸 어떻게 이 정량적으로 할 거냐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첫날이잖아요. 연휴 첫날. 마무리 덕담 한 말씀으로 끝낼게요. 아유, 국민 여러분들께 이 뭐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텐데 너무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후에는 또 저희 지역의 시장도 어제 조금 몇 개 돌았는데 오늘 마저 돌려 그러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무거운 책무 많이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저희에게 나라 걱정을 맡겨주시고 그래도 추석 때 반가운 친지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방송 끝난 대로 영등포 경찰서부터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네, 좀 조금 오늘도 있다가. 좀 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